손식 대표님 그리고 김영환 변호사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관세, 이민, 에너지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두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네. 트럼프의 취임을 지켜보면서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일단 저에게는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취임사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1기 때는 굉장히 미국의 어떤 현재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임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다면 이번 취임사는 어떤 미국의 힘, 잠재력, 미국은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좀 긍정적인 밝은 메시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게 좀 확연히 좀 차이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기 트럼프 취임 때는 트럼프의 취임에 반대하는 지지 세력.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에이전다에 맞서 싸우겠다는 저항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반대들의 세력들의 어떤 결집.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보여준 게 강했었는데 이번 2기 취임식 때는 그러한 어떤 저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그라든 느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예, 보통 이제 재임을 하고 아니면 이제 떨어지면 다시 나오지 않는데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그 8년 전 그 취임할 때처럼 또 한 번 취임을 하는 느낌이라 꼭 대통령을 굉장히 오래 하는 느낌을 주는 행사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분위기가 그래도 좀 따뜻한 분위기였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쇼맨십을 많이 발휘하는 본인의 스타일을 또 유감 없이 발휘한 약간 쇼맨십이 보이는 그런 취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취임 전날에는 YMCA에 맞춰서 춤을 추는가 하면 또 취임 당일 오후에는 행정명령 서명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날 46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또 바이든 직전 대통령이 서명한 78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네. 손 대표님, 트럼프가 취임 첫날 서명한 주요 행정명령으로 네.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일단 중요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어떤 응급 상황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로 진행한 게 첫 번째 남부 국경에서의 비상 상황 그래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경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은 추방하겠다. 이런 디포테이션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이머전시를 하면서 좀 더 많은 바이든 정부가 추구했던 어떤 환경 보호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 폐기하면서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 나가겠다. 차량들에서도 마찬가지 전기차들에 대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를 좀 선호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우리 트럼프 행정에서는 기존 이제 내연기관차들을 선호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은 DEI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래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책들을 펼쳤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공격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좀 대규모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컬러 블라인드 또 메리트 베이스드로 채용을 하겠다는 또 그런 의지를 또 천명했었죠. 변호사님, 그 행정명령 중에 국경 안전 강화와 불법 이민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크게 부각됐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분야인데 설명 바랍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또 그 이번에 당선이 된 또 주요한 원인이 결국 그 많은 국민께서 지금 이제 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발표하신 것 같고요. 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인데 지금 당장 이제 국경을 막겠다는 것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불법 체류 신부 미비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좀 광범한 범위에서 추방을 자기 임기기간 동안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특별히 그 좀 약간 법적인 부분을 들어가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머전시를 발표한 이유가 이 지금 합법적인 적법 절차에 의한 그 추방 절차는 지금 사실 굉장히 심한 적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에서 뭐 100마일 안쪽에는 원래 엑스퍼다이트 리무벌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추방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굉장히 좀 느슨하게 적용하고 또 일단 캐치 앤 릴리스라고 그래서 미국에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장기간 동안에 그 추방 히어링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을 방향을 좀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의 정의를 변경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죠. 예, 그게 이제 birthright citizenship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실 이제 연방 그 수정헌법 14조에 미국 국민이 되는 어떤 요건을 딱 정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귀화한 경우에 미국 국민이 됩니다라는 이제 규정인데 그 부분을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 체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일단 이민을 그러니까 불법 체류로 들어와서 자녀를 출생하면 일단 시민권을 얻고 그 시민권자가 21살이 되면 부모를 영주권 초청해 줄 수 있는 가족 초청 이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이제 이민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이제 없앰으로써 그 정책을 없앰으로써 이제 앞으로 체인 이미그레이션을 막겠다는 정책인데 사실은 아마 뭐 많이 알려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게 이제 적용이 되기에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이라서 그 수정헌법 14조를 수정하려면 상원 하원을 이제 슈퍼 머저리티라고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4분의 3이 그걸 추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무리 공화당 의회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이기 때문에 아마 뭐 약간의 그 행정명령을 우회해서 그걸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이제 리걸 그 다툼이 예상이 되는 그런 사실 상황입니다. 네. 46개의 행정명령 가운데 그처럼 좀 법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birthright citizenship 관련해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이민 이슈는 방송 후반부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 전면에도 이른바 에너지 패권이라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핵심 아젠다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내면서 외국, 해외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희귀 광물들, 그리고 원유, 그리고 뭐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자원 확보를 대폭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당시에도 사실 뭐 드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방보호구역, 그러니까 환경보호 문제로 금지하고 규제했던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AI가 전면에 이렇게 부상하면서 그와 더불어 이제 요구되는 게 엄청난 전기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해당되는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가 좀 필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어떤 전기 자동차 문제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환경보호 측면에서 많이 얘기되면서 이런 분들이 개발돼 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제 기존 내연기관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해내는 것, 그리고 이제 반도체 문제도 이제 어떤 중국에 어떤 우선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방 국가들과 주로 협력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한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도 특혜를 받아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 업계들이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한 미국이 관세와 관련해 취하는 입장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데이 원 하자마자 이렇게 뭐 관세를 높게 하겠다. 근데 현재는 뭐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2월 기준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외국 국가들도 이제는 트럼프 1기, 2기 때가 되면서 조금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행동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식의 얘기를 던져놓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트럼프가 던진 그런 초기 그 말에 일기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저것도 협상 전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 전략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조금 높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과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의 그 관세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겠는가.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고 들어오던 거를 1,200원 주고 1,500원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면 들어온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뭐 반드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세와 무역에 있어서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또한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정세에 지각 변동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이제 다 국가들과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이제 타 국가들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잡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자국 위주, 보호무역 위주가 됐을 때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경기가 모든 전 세계가 어렵지만 그나마 미국은 그래도 잘 버텨온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인플레이션도 높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든 상황을 보내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과연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만약 이것을 잘못 대처했을 시에는 그게 어떤 미국에도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 대표님, 트럼프 행정부 2기와 1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험이죠. 자, 1기 때는 트럼프의 어떤 스텝들 그리고 관료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험이 백악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행정 업무나 이런 분들이 경험들이 전무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2기는 1차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도 사실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과연 소위 말하는 그 마가의 핵심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책상에서 얼마만큼 조율을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향후 트럼프 정부의 어떤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 강요들의 인준을 앞두고 있는데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로 이번에 그렇죠. 확실히 구성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충성도 위주, 그리고 일단 바이든이 또 이제 임명했던 사람들은 다 해고하고 일단은 자신들의 사람으로 이제 정부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진일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정치와 우리 시민 사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먼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은 막연한 그 두려움 뭐 이런 걸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민 변호사로서 반이민 정책을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한번 해본 경험이 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했는지를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염려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일반적인 합법 이민의 그 틀에서 움직였던 것들은 생각보다 큰 변화가 없이 트럼프 일기 때에도 영주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민 사회가 너무 이제 막연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손 대표님. 네. 일단 미국 사회가 사실 지금 굉장히 좌우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대립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는 점점 악화되어 왔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좀 살기가 좀 나아지는 것, 경제가 나아지는 이런 것들을 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립, 당파적 대립 이 부분을 좀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데 정치인들이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마가 그룹이 원하는 그런 핵심 사항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 치우친 의견들을 좀 진행하기보다는 중도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이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좀 새롭게 그래서 이번에 변화가 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의견 고맙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기준은 다릅니다. 프리미엄 최상 등급 고기를 엄선해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프로 삼겹살의 고기 셀렉션. 갈비는 마블링이 좋고 향긋한 육향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프로 삼겹살의 돼지고기는 살코기의 풍부한 육즙과 탄력 있고 쫄깃한 식감, 지방의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프리미엄 최상 등급 고기와 함께 신선한 식재료로 준비한 다채로운 메뉴. 소중한 분들과의 만나고 즐거운 식사, 프로 삼겹살이 함께합니다.